그래서 이제 연애가 서툴다 보면은 저희가 서로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연애가 서툰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 지금은 이 정도 들어보니까 자칭이 아니라 타칭 연애의 고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정말요? 한수지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네. 먼저 서툰 서툰 연애. 연애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서툰 사실상 그 대학교, 이게 20대 초반에는 연애가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도 많이 당하고,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아니면 표현을 안 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있어서 또 되게 스트레스도 받고, 감정 소모도 많이 하고, 울고, 불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죠. 경험 다 많이 해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연습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연습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를 다 남자친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지 서로 같이 이렇게 뭐 고민도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결도 하고 이런 방안이 있어야 저는 그래야 좀 서툴지 않은 연애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제3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 내 남자친구 어떤 거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제 생각 뭐 깻잎을 잡으면 안 되고 제 생각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느껴지네요. 예, 고수 맞나요? 예. 제가 생각했던 답과 조금 다르긴 한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니고,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표현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고민을 나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센터장님이 생각했었을 때 서툰 연애의 현명한 대처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이렇게 서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시험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분의 끌림이 있다든가 내지는 좋아한다든가 연애가 이렇게 돼가는 과정에서 서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잘하려고도 이렇게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툰 부분들은 내가 지금 걸음마를 할 시간인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지 뛰어다닐 수 있는지 이런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좀 서툴더라도 서툰 부분을 충분히 그 시간에 서로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서투는 중에도 딱 눈이 마주쳐서 야 이게 평생 연애를 하는 것인지 결혼을 하는 것인지 이 사이가 됐을 때 아 내가 이분한테 뭔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배우자로서 생각해야 될 연애에서 배우자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건강한 연애가 뭔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그걸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랬을 때 서툴 때는 서툴어라. 자기 감정을 지금 나이에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보고 자꾸 얘기를 해보고 자기를 보고 또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다 정말 야 이거 정말 좋은 배우자감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건강한 연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건강한 연애가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과연 건강한 연애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좋기는 너무 좋은데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싸우게 되고 그게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건강한 연애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수지 쌤이 생각했을 때 건강한 연애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감정적인 요소를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을 그대로 전달을 아주 여과 없이 전달하면은 상대도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감정도 좋게 말로 내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화가 나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욕을 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지 말고 이거를 뭐 그릴 듯이 하는 게 차라리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고 또 내 감정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에게 이 연애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건지 가끔 보면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왜 사귀냐라고 하는 그런 연애가 많이 있어요. 왜 너 대체 그 애를 왜 사귀는 거야? 너가 너무 아까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저는 안 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상대가 봤을 때는 그 연애가 이상한 건데 내가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에 가려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저만 갉아먹고 저만 힘든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잘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좀 힘올리지 않게 내 주장을 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면은 저는 조금 건강한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지금 보고 있거든요. 조심히 아, 네. 말을. 예. 아, 서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 많이. 예, 서로 조심을 네. 좀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연애란 어떤 게 건강한 연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건강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려면은 약간씩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싶고 정말 오래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겉에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성실한 거예요. 꾸준한지. 특히 여성분들이 바라볼 때는 항상 개근상이 중요해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개근을 이렇게 어느 부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같이 수박으로 하면 잘 익었는지 정말 달고 맛있는 건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먼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밖에서 봤을 때 그래서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의외로 또 약속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약속 지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고 그에 또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같이 수업을 하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다든가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스키하고 비슷해요. 스키장 가서 스키가 이렇게 안 될 때는 분리가 잘 돼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분리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그걸 아까 같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 헤어져 있는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만났을 때 또 집중할 수 있고 그 스키처럼 잘 분리가 되고 만나고 서로 역할을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의 성장이나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지 인정을 해주는지 받아들이는지 평등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만났을 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하고 싶은 꿈이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밖에서 봤을 때하고 만났을 때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성숙을 위해서도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죠. 화가 나면 또 멀어질까 봐 또 내가 뭔 행동을 하면 헤어질까 봐 이거 굉장히 불안정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많은 부분 얘기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함께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친구라든가 어떤 좋은 연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을 때는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아까같이 꾸준함, 성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죠. 그러려면 가장 힘들 때도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개근상인 겁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 자신이랑 서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실시간 채팅창에도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라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이제 서로 배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감정 표현에 대한 솔직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연애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대인 관계를 위한 간단한 생각하고 있는 팁이 있다면 센터장님 먼저 한번 대인 관계를 위한 팁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인관계 팁은 항상 서두에 살짝 얘기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이 넘치거나 또 그 부분에서 향기로 가서 내 사랑에서 멈추지 말고 나의 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향기가 나거나 내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내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향기가 나는 게 중요해요. 향기가 보이지 않더라도. 예.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수지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수지쌤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알려주고 싶다 하는 대인관계를 팁 있을까요? 제가 이런 좀 터닝 포인트라는 게 좀 저는 있어요. 예전에는 뭐 싫은 게 있어도 싫은 소리 하나도 못하고, 뭐 좀 불편한 게 있어도 불편한 거 하나 말을 못하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데, 사실 입사하고 나서 좀 많이 바뀌어진 게, 이게 말을 안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회사에선 받지 않아요. 예, 회사에선 받지 않고, 예, 센터에서는 안 받고 그냥. 방금 굉장히 아니, 등에 아니, 땀이 여기서는 안 그러고, 여기서는 네. 안 그러고, 뭐, 다를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말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나눈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대인관계의 꿀팁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주 올바르게 친구와 좀 잘 나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네, 수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더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